안녕하세요. 이투스 김현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큰 게 오고 있죠. 저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 1일이고 지금 촬영 시점이 5월 11일이니까 이제 불과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한 3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한 달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한 달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6월 평가원을 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각자 약간의 나름의 전략을 좀 짜고는 있을 거예요. 안 짰니 혹시? 안 짜면 안 된다.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이 6평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좀 해두겠다. 6평이라는 시험을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평은 정말 큰 거거든요. 작은 게 아니야. 지금까지 봤던 3월 학력평가, 4월 학력평가 요 단계 아니고 6월은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6월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처음으로 확인하는 객관적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수생들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등급 컷이 팍팍 올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확연하게 그 전에 학력평가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난이도. 평가원에서 보통 6월 평가원을 쉽게 내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좀 쉽게 낸다고 하면은 9월 평가원이나 수능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6월 평가원이 어렵게 나오는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종의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에서 받게 되는 점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겨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충실하게 공부를 했는지를 완벽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시험이고 여기서 나오는 성적은 그냥 실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전까지 학력평가에서는 진도를 충분히 나가지 못했거나 개념 완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아직 암기가 조금 덜 됐거나 이런 변명을 댈 수 있고 그때까지는 제가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6월 평가원의 점수에는 어느 정도 연연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객관적인 실력에 대해서 어떤 통렬한 반성, 어느 정도의 진지한 반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날 수능,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날의 향기를 미리 맡아볼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죠. 6월 평가원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6월 평가원을 그냥 그래도 이건 모의고사니까 수능이랑은 다르니까 요딴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6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은 일종의 메타버스, 이 VR 기기를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자리가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접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수능 당일날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긴장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6월 평가랑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 완벽한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깔려진 판이거든. 이걸 대비를 하라고 문제를 내주는 거니까 똑같은 출제진이 똑같은 문제를 내주는 거니까 반드시 이걸 통해 가지고 대비하세요라고 해가지고 평가원이 의도한 시험이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그날의 향기를 한번 맡아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가원에서 수능은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미리 예고하는 느낌의 모의고사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어떤 사상가들을 주로 다루게 될지 수능에서 그걸 미리 예고하고 평가원에서 이 6월 평가원에 내는 문제에 있는 문장들, 제시문에 있는 것들, 선지에 있는 논리들 이런 것들을 살짝 변형을 해서 9월 평가원이랑 합친 다음에 수능에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에서도 앞으로 평가원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를 어떤 사상가를 주로 다룰 거고 이 사상가의 이런 논리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라라는 예고하는 느낌으로 출제가 되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표 통계에서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낼 것인가 어떤 방향성으로 앞으로 도표 통계 문제를 내나갈 것인가 혹은 개념 문제에서 어떤 느낌의 함정을 낼 것인가 어떤 느낌으로 니들의 시간을 계속 잡아먹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고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평가원이라는 게 실제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수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원이라는 이 교수님들이 출제진으로 그대로 참여하는 이 시험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6월 평가원이 곧 수능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6월 평가원의 점수를 따라가지고 수시나 정시의 지원대학의 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수시를 많이 쓸까 정시를 많이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6월 평가원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절반 정도 달려온 시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 혹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된 그런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뭐 잘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못 볼 수도 있죠. 사실은 6월 평가원의 점수가 좀 낮았다고 해가지고 멘탈이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연히 그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대충 이것도 하나의 모의고사니까 앞으로 9월 남았으니까 9월 또 치고 나면은 에이 수능이 진짜지 요딴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평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첫 번째, 개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념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개념 완성을 N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기본이야. 제발. 이거 여러분들이 가끔씩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래도 개념 한 번 정도 돌렸으니까 이제 심화 커리큘럼으로 나가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심화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건 따라오는 거대로 하되 개념 완성 N회독도 동시에 진행을 하든지 적어도 개념 완성 한 번 했어? 심화 커리큘럼 봤어? 그럼 6월 평가원 전까지는 내가 개념 완성을 적어도 2, 3회독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드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탐은 암기가 기본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암기 중심의 어떤 교육을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일단은 외워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심화적인 논리 혹은 심화적인 도표 유형 이런 것들을 접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에 나와 있는 제가 강조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혹은 단어들 혹은 기본적인 논리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고 나서 6월 평가원에 달려드셔야 돼요. 물론 그거 하고 나면은 심화 커리도 따라오시고 6월 평가원 전까지.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킬 더 킬러에 해당되는 것들, 뭐 생활관리 같은 경우는 기출의 메타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따라오시면서 시험장에서의 전략과 마인드셋을 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재수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현장 수능을 칠 때 현역으로서 수능을 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압박감인 거야. 진짜 시험장이 빙글빙글 보는 느낌을 받았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시험에서 별로 긴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원래 시험을 좋아해. 난 어릴 때부터 그랬어. 모의고사 같은 거 치거나 막 여러 가지 시험 같은 걸 쳐가지고 점수 받는 상황 자체를 좋아했어. 조금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점수가 잘 나오니까 약간 그랬어. 약간 뭔가 점수를 칠 때마다 내 실력이 인정받는 기분이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지. 원래 수능은 내가 조금 잘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수능장에서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압박감을 느끼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진짜로 시험장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안 풀리지? 이런 느낌을 모의고사에서 겪어보지 못한 느낌을 수능에서 처음 받았어요. 그건 쌤이 현역 당시에 실패했던 겁니다. 6월이나 9평을 별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던 거야. 그냥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대충 받고 수능장에서 뭔가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내 인생이 한 등급씩 뭐 다운그레이드 막 이런 느낌으로 너무너무 심각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수능장에서 갑자기 멘탈이 나가버린 거거든. 그래서 제가 결국 현역 시험을 망치고 재수를 하게 됐었단 말이죠.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집중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심지어 3월, 4월, 뭐 혹은 7월이나 10월 같은 그런 학력 평가까지도 수능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수능장에서의 긴장감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수능장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재수하는 내내. 재수하는 내내 내가 공부를 막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었어. 그냥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고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공부 방법을 그대로 실천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수능장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6평, 9평에서 수능이랑 똑같은 분위기로 마인드셋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뭔가 국어 영역에서, 언어 영역에서 이런 문제에서 막히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떤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틀려서는 안 될 문제를 틀리는 느낌이 들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긴장감을 낮춰야겠다. 약간 머릿속으로 하쿠나 마타타 노래를 떠올려 봐야겠다. 디즈니 노래를 떠올려 봐.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복식 호흡을 해가지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문제에 집중하는 이런 소소한 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쯤에는 몇 분까지 가야 되고 요 문제를 풀 때는 몇 분까지 가야 되고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접근할 필요도 없고 좀 너무 천천히 가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모의고사를 칠 때랑 똑같은 느낌으로 전략을 수능에 접근을 하는 거를 전략을 적용을 하는 거를 항상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게 재수생 시절의 저였고 그게 주요해가지고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서울대 갈 수 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미리미리 짜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표 통계를 먼저 풀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풀 것인가 혹은 그런 것들 이 한 10번 문제까지 갈 때쯤까지는 내가 몇 분 정도를 소모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패스를 할 것인가 좀 유독 어려운 문제 혹은 빡센 문제가 느껴진다면 이 문제는 패스하고 넘어갈까 말까 특히 사회문화 같은 타임 어택 과목에서는 그런 전략이 되게 중요하겠죠.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자라든지
혹은 단어 하나하나 절대로 대충 넘기지 말고 진짜 어차피 생유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과목은 아니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총동원해가지고 풀어보는 걸 의식적으로 계속 시도하자라든지 그런 전략이나 마인드셋을 이번에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거지. 6평을 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준비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1번부터 3번까지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라는 거. 딴 거 없어. 일단 개념만 확실하게 암기해놓고 쌤의 저스트 디스 커리큘럼에서 따라왔던 내용들을 확실하게 기억한 채로 6월 평가원에 들어가가지고 평가를 한번 받는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심화커리도 따라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6평 3주 남은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말씀 하나만 드리면은 아직도 개념 완성을 못했다면 위험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제발 저스트 디스 하세요. 제발 저스트 디스 하시고 개념 완성을 N회독하겠다. 적어도 2번, 3번 정도는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달려드셔야 되고요. 6평 전에 개념을 확실하게 완강을 하고 9평 전까지 3회독을 한다. 가능하면 6평 전까지 저스트 디스를 2회독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N회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들어보는 거를 2회독, 3회독이라고 하지 않고요. 제가 예전에 저스트 디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지. 33강에 해당되는 강의 현강 기준으로 그걸 다 들어보고 나면은 2회독을 한다라는 거는 책을 다시 보는 걸 의미하는 거야. 교재를 다시 보면서 꼼꼼하게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보면서 쌤이랑 같이 필기를 했던 내용들도 한번 다시 들춰보면서 그걸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다시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 그 부분의 강의를 다시 찾아보는 거를 제가 보통 2회독이라고 부릅니다. 3회독도 다 똑같은 케이스고요. 강의는 책을 다시 보다가 어려운 부분만 다시 찾아보면 돼. 대신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면 무조건 강의 찾아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회독, 3회독을 해나가면서 9평전까지 3회독을 한다. 6평전까지는 가능한 2회독 정도는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 제발 개념 완성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데 심화 커리큘럼 듣겠다고 생각하지 마.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은 완성했는데 성적이 좀 부족하다. 혹은 뭐 내가 성적을 되게 잘 받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급 이하라면은 내가 개념 완성 N회독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똑같아. 어차피 4등급 이하면은 개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직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점수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하실 생각하지 말고 4등급 이하다. 내가 무조건 개념 완성을 한 번 더 듣겠다. 2번 더 듣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3주 동안의 계획을 짜주시면 됩니다. 3등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개념 N회독을 하는 건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심화 과정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생윤 같은 경우엔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이 기출의 메타라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성적을 올리는 데는 제일 효과적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평가한 강의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들으시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성적이 올라가긴 할 겁니다. 6월 평가원에 기존에 받았던 성적보다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도표통계지 결국은. 개념에서 제가 도표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해주기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진짜 기초적인 원리부터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쌓고 그걸 가지고 제가 변형한 문제들에다가 기출 문제들까지 다 풀어보는 과정들. 빡세게 훈련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6월 평가원에 나오는 도표통계 문제들 크게 한 4개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 정도, 6평을 어렵게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 정도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나머지 3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셔도 6평에서 진짜 꾸준히, 진짜 빡세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개념 N에도 그리고 킬 더 킬러 혹은 기출의 메타까지 들어주면은 여러분들 1등급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1등급이 안 나올 수는 없어. 한두 개 정도 틀릴 수는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 틀린다? 다른 수험생들은 더 많이 틀린다는 뜻이에요. 1등급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 빡세게 하셨다는 가정하에 Q&A에다 열심히 질문하면서 6평전까지 달릴 필요가 좀 있겠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6평 대비 모의고사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더원 실전 모의고사 제가 원래 매년 내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작년까지도 계속 내던 모의고사인데 이 모의고사가 원래는 8회분으로 구성돼가지고 9월 평가원 이후부터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2회, 2회, 4회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훨씬 더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6평 대비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시즌 1으로 2회분, 3운, 생운 각각 2회분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6월 21일부터 라이브 클래스로 만나게 될 예정이고요. 가격을
거의 안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장사치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일부러 니들 지금 6평 대비해가지고 쫄리는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수강료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와가지고 요 더원 실전 모의고사 제가 PDF로 파일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거 인쇄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 해설도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 딱딱 재가지고 미리 6평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6시부터 한 10시까지 해가지고 사문세윤 각각 2시간씩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요 실전 모의고사 꼭 들으러 오시고요. 6평 대비해가지고 2개 정도 치고 들어가면 충분해. 대비로.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빈칸을 점검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6평은 치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해. 6평은 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냐가 더 중요한 모의고사라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절대 오답 노트해. 제발 오답 노트 하세요. 오답 노트라는 게 막 삐까번쩍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 제가 어릴 때는 사실 모의고사 나오면 이거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노트에다가 붙여가지고 아래쪽에다가 막 적고 막 그랬는데 보통 뭘 적었냐면은 제가 보통 수학 문제에서 많이 하던 게 오답 노트였는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도표 통계에 딱 그렇게 적용하기 좋겠죠. 틀린 문제를 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붙인 다음에 풀 같은 거 대충 칠해가지고 아니면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는 이렇게 적는 거지. 문제 해설을 적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끝까지. 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했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가지고 정답을 내면 된다라는 걸 적어보고 또 풀었는데 또 틀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번에 정답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적어야 되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틀렸는지를 적는 거야. 그걸 하고 나서 아래쪽에다가 해결책을 적는 거지. 앞으로는 이런 함정엔 절대 빠지지 않도록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도표 통계 문제는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 원리를 몇 번 더 다시 쌤 강의를 통해서 듣고 나서 계속 체크해 보면서 이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한 10개 정도 풀어보겠다. 이런 목적을 딱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지. 이거를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노트에다가 막 잘라 붙이는 내용들이 좀 빡세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냥 모의고사 시험지에다가 오답 노트를 하면 돼. 모의고사 시험지에다가 틀린 문제들 체크해가지고 확인해보고 10번만 보자고. 6월 평가원에 나온 모의고사를 수능 보기 전까지 거의 외울 정도로. 실제로 이게 엄청 중요한 이유는 6평 모의고사가 수능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6평이랑 9평이. 6평이랑 9평은 수능 전까지 진짜 10번 이상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심심할 때마다 펴보는 거야. 펴보면서 문제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이러면서 거의 외우는 수준까지. 이 문제를 틀렸으니까 이런 함정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다 보면 수능에서 분명히 비슷한 함정이나 비슷한 문제 유형이나 비슷한 원리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 무조건 맞추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전략 그리고 나의 바이브 그 느낌 있잖아. 느낌. 시험장에서 내가 가졌던 느낌. 6월 평가원을 수능이랑 똑같다라고 이게 수능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마인드 세팅을 하고 보면은 평소보다 더 압박감이 오거나 더 긴장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시간이 밀리거나 시험 시간 내에 풀어내지 못하거나 타임 어택이 중요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맞출 수 있었던 문제도 수능장에서 틀리듯이 6평에서 틀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긴장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 혹은 이 시험장에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위험하네. 더 많은 긴장감, 막 땀이 막 흐른다든지 아니면 숨이 가빠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급해져가지고 문제에서 함정에 많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되새김질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답 노트를 첫 번째로 강조하고 두 번째를 요걸로 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통해 가지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분석하고 원리들과 함정들을 분석하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진짜로. 전략을 내가 제대로 적용했나?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나?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반성과 앞으로의 전략 짜기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의 학습 방향성이라는 거를 잡고 점검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랑 관련해서도 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Q&A로 다 해주시면 제가 직접 다 답변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와 보세요. 세 번째, 하루 쉬고 즉시 다시 공부하기. 이게 살짝 이것도 진짜 중요해. 세 개 다 중요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못 지키는 거거든. 6월 평가원을 치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냥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할 친구의 바이브로 갑자기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걸 공부를 안 해. 6월 평가원을 치고 나서 애들이. 심지어 위기감을 느낀 애들은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자기 개발 영상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 막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10가지 방법. 이지랄 막 그런 거 뜨는 그런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면서 그걸로 시간을 죽이고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공부 텐션으로 6평 끝나고 나서 하루만 쉬세요. 하루 쉬고 푹 쉬고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오셔가지고 평소 공부 리듬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멘탈 깨지지 않기. 뭐 6평 제가 강조 많이 했습니다. 6평 점수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6평 보고 나서 멘탈 깨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어져 있고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평에서 점수가 안 나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나의 객관적인 실력이 검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여기서 안 틀리고 수능에서 갑자기 틀렸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멘탈 깨지지 않고 바로 공부 리듬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6평의 커리큘럼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메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킬 더 킬러 도표 통계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기출의 메타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문제들, 개념 문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전반적으로 토봐보면서 변형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재수생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게 기획이 된 커리큘럼이에요. 심화적으로 기출 분석을 할 거고, 이 과정에서 제일 빡세게 할 거는 시간 단축 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혹은 그 과정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물론 개념 복습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함정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런 함정이 있는데 이런 함정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유형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쉽다,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철저하게 그냥 실전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시간 줄이면서 함정 피할 수 있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깨알같이 기출 변형 문제들 엄청 많이 수록을 할 거거든요. 이 기출 문제집이 지금 문제가 추록되는 걸로 봐가지고는 한 390문제 정도 수록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한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 사이가 변형 문제일 겁니다. 변형 문제들을 되게 많이 수록을 해가지고 재수하는 친구들, 난 기출 문제 이미 다 봤어요, 이런 친구들도 변형된 문제들을 보면 정답이 기억이 안 날 수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변형을 해놔가지고 문제 중요성을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으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들 풀어본 친구들도 이 강의는 따라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재함정을 피하는 방법, 시간 단축하는 방법 다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출의 메타가 끝나고 나면은 킬 더 킬러로 들어갑니다. 킬 더 킬러가 사회문화에서는 도표 통계 분석이었지만 여기서는 EBS 수특 수완 정리하고 한꺼번에 심화 내용도 다 같이 정리한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한 6월 중순에서 6월 말쯤에 개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때 수완까지 나오게 되면은 수특에 나온 내용들, 수완에 나온 내용들, 지금까지 기출에서 어려웠던 내용들, 심한 내용들만 싹 다 모아가지고 전범위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건 이제 만점으로 가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 완성을 통해 가지고 저스트 디스를 통해서 개념을 완성하고, 그리고 기출의 메타를 통해서 성적을 한 1등급 선까지 올려놓고, 요거는 하나도 안 틀리기 위해 가지고 진행하는 커리큘럼이니까 준비가 된 친구들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개념 완성도 돼 있고 기출 정도까지 분석이 끝난 다음에 요걸 들으시면은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과도한 지엽은 가지 않습니다. 평가원과 EBS 기반으로만 딱 체크를 해가지고 올해 수특 수완, 그리고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 혹은 학력평가 같은 데도 필요한 게 있다면 끌어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재시문 분석 엄청 빡세게 할 거고요. 새로운 논리들, 심한 논리들 싹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중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개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노직은 이런 얘기를 했고 노직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이런 개념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쫙 논리적으로 연결해 드리면서 아예 안 틀리도록 만들어 드리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한 OX 선지, OX 선지를 한 1000개 정도, 혹은 1000개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OX를 그냥 미친 듯이 풀다 보면 사실 성적은 올라오거든. OX를 계속 반복을 해나가면서 요런 OX도 나올 수 있어, 요런 선지도 나올 수 있어, 이런 건 생각 못했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EBS랑 수능이랑 평가원이랑 기반으로 출제를 해드릴 거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가장 빠르게 성적을 상승시켜드리는 마지막 커리큘럼으로, 정규 커리큘럼 중에 마지막, 모의고사 치기 전에 마지막 커리큘럼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6평 이후의 커리큘럼까지 소개를 하고 나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다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6평을 앞두고 사실 지금은 별로 긴장 안 되겠지? 한 2주나 1주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긴장이 되기 시작하겠죠. 아직은 약간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간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빠르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목표로 잡은 성까지의 준비는 반드시 끝내고 시험을 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딱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VR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이 수능 시험장에서의 공기는 어떨까, 느낌은 어떨까라는 걸 상상해 보시고 이게 당장 오늘이 시험이라면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치셔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치면 아무것도 못 얻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확실히 하고 3주 동안에 계획 잘 짜세요. 잘 짜셔가지고 계획도 막 짜다가 이런 계획을 짜도 되나 싶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도 돼. Q&A 게시판 와서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두시고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 칠 것. 그리고 쫄지 말고 수능장에서도 쫄면 끝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막 내가 이걸 하나 틀리면 인생 조지는 거 아니? 인생 안 조져 그거 가지고. 수능에서도 하나 두 개 더 틀린다고 인생 조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6월 평가에서도 쫄지는 말되 수능 시험장이라면 내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에 집중을 하고 시험을 한번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6월 평가원 전까지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6월 평가원도 대충 어슬렁 넘기고 나면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파이팅 하시고 6월 평가원 전까지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6월 평가원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치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면서 6월 평가원 좀 어려웠지? 혹은 6월 평가원 이번에 쉬웠지? 이런 거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6월 평가원 분석 영상으로 다시 한번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컬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규 컬리는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6평 대비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의 김현수였습니다.